KF-21 183일 연광의 기록. 미 공군 KF-21은 전투기 개발의 교과서. 국내 기술로 만든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초도 비행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시 제1호기가 17일 오후 3시 15분경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KF-21시 제1호기는 이날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푸티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 마하 1.0 약 시속 1224km를 돌파했다. 첫 초음속 비행 조종관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이동규 수석이 잡았다.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로 비행한 이후 현재까지 80여 회의 비행을 통해 고도, 속도 등 비행 영역을 넓혀오다 이날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방사청은 이번 초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 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 시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21이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해 정상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 최초로 음속 돌파에 성공했다는 의미도 있다. 과거 국산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 이 초음속 돌파에 성공했던 사례 2003년가 있지만 이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된 것이다. 앞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하고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드디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 4.5세대 전투기의 N-1 KF-21 보람의 전투기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KF-21 비교 재원 무장 1980년대 F5 한국형 버전인 제공호 전투기 조립 생산 이후 40여 년간 이어진 국내 항공우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중국 J-25와 J-31, 일본 F-35A와 F-15, 러시아 Su-57과 Su-35 등 동북아 하늘은 그야말로 막강 전투기들의 경쟁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후반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26년쯤 최초 양산에 들어가는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과연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을까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유럽의 프랑스 라팔,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조별 과제식으로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라팔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3,000여 대를 수주받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KF-21도 일부 능력을 신속하게 보완하면 라팔, 타이푼 등 유럽 전투기보다 경쟁력이 있어 F-35가 주도하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개발한 라팔, 유럽 에어버스가 만드는 타이푼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종입니다.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던 라팔은 리비아 내전 등에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 외에도 이집트, 그리스,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수출돼 수백 대가 운용 중입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700여 대의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사우디와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도 이뤄졌습니다. 기체 성능 측면에서 KF-21은 라팔,
타이푼보다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5세대 미국 전투기인 F-22 랩터의 외형을 닮아서 다른 4.5세대 전투기인 프랑스의 라팔,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해서 5세대 전투기로 확장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가장 확실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반면 4.5세대인 라팔과 타이푼 전투기는 한 개의 수직고리 날개와 삼각 날개, 조종석 부근에 부착한 보조 날개, 카나드를 갖고 있다. 뛰어난 기동성과 민첩함을 지녔지만 스텔스 성능과 비행 안전성은 KF-21 보람의 전투기보다는 떨어집니다.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은 라팔, 타이푼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 설계 제작이 이뤄졌습니다. 기체 구조가 튼튼하고 안정적입니다.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성능도 갖고 있습니다. 라팔, 타이푼과 비교하면 기체 특성 측면에서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비하면 시간당 운용비도 현격하게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는 KF-21 라팔, 타이푼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탐지 능력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는 AESA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장비입니다. KF-21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개발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라팔, 타이푼, F-16 등은 개발 당시 AESA 레이더보다 한 세대 이전 기술로 제작된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후 AESA 레이더가 등장하자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AESA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한국 공군도 KF-16 레이더를 AESA로 교체했고 F-15K도 성능 개량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레이더를 바꿀 예정입니다. 문제는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꿔도 전투기의 성능 향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AESA 레이더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레이더와 함께 작동하는 항공전자 장비도 그에 맞게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전자 장비를 모두 뜯어 고치는 것은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바꾼다고 해서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KF-21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A사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국내 개발된 핵심 항공 전자장비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장비,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등도 AESA 레이더 장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개발 당시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다 AESA로 교체하는 라팔과 타이푼보다 처음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KF-21위 항공전자장비 체계가 더 효율적이고 우수해서 같은 4.5 세대지만 KF-21이 라팔 타이푼보다 앞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에 포스팅에서 말한 것처럼 KF-21은 다른 국가들의 4.5 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나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무시할 수 없는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정치적이든 혹은 미국 무기, 러시아 무기에 대한 반감이든 우리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 틈새 시장과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라팔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관한 포스팅 링크를 올려봅니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3. 날개의 숨은 엔진, 레이더파 막는 투명 망토, 어디든 은밀히 핵 공격. 신문 10탑. 지난 2일, 현지 시간, 전 세계 국방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노스럽 그러먼 공장 경납고에 집중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캐시 워든 노스럽 그러먼 CEO 등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베일에 쌓인 기체 하나가 사상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다. 미 공군의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라다. 오스틴 장관은
B-21은 전략폭격기의 독창성 혁신 측면에서 미국의 지속적 전력 우위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다른 어떤 폭격기도 B-21에 필적할 수 없다. 미국의 억지력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신형 전략폭격기를 내놓은 것은 1989년 B-2 스피릿 이후 33년 만이다. 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고 전 세계 어디든 비밀리에 타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B-21은 미국이 향후 유일 경쟁자로 손꼽은 중국 핵전력 증강에 대한 맞대응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전략자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30년 만에 B-21 개발한 이유는 미 공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B-1B 랜서, B-2 스피릿, B-52 스트레토포트리스 등 3종의 전략폭격기를 운용 중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B-29가 일본 도쿄를 잿더미로 만드는 등 폭격기는 한때 미 공군력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현재는 B-1B 63대, B-2 20대, B-52 76대 등 159대만 운용되고 있다. 여기에 B-1B 랜서가 1980년대, B-2가 1990년대에 각각 개발됐고 B-52는 1955년 실전 배치돼 이미 60년 이상 운용되는 등 기체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종은 전체 전략폭격기 대수의 10% 남짓인 B-2가 유일하다. 만약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적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영토 깊숙이 침투해 각종 전략 목표를 타격할 항공기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물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F-35 등이 있지만 항속거리, 무장장 착량 등에서 전략폭격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B-1B와 B-2를 2030년대 초까지 퇴역시킬 예정인 미 공군은 장거리 침투 및 타격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략폭격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2. B-21 개발 과정 및 실전 배치 전망은 미 국방부는 2015년 10월 차세대 전략폭격기 개발을 담당할 최종 사업자로 노스럽 그러먼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B-21 개발 기초작업은 2006년 공개된 4년 주기 국방태세 검토를 통해 시작됐다. 당시 QDR는 새 폭격기를 2018년까지 실전 투입할 필요성을 지적했고 미 공군은 차세대 전략폭격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2009년 핵무기 장착 여부, 무인 기능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일시 중단됐던 NGB는 2011년 장거리 타격기 프로그램으로 부활했으며 2015년 기존 B-2 개발사인 노스럽 그러먼이 보잉 등을 제치고 계약을 따냈다. 노스럽 그러먼은 이후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채 미 서부 모하비 사막의 공군 플랜트 42시설에서 B-21 시제기 5대를 제조했다. 최근 일반 공개에 이어 내년 초 첫 시험 비행에 나서는 B-21은 2026년부터 본격 양산 실전 배치돼 2030년대 초 퇴역하는 B-1B, B-2를 우선 대체하게 된다. 3. 별칭 레이더는 어디에서 유래했나? 미 공군은 B-21 개발을 발표하면서 별칭을 공모했다. 응모된 4,600여 원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전황을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 둘리틀 돌격대에서 따온 레이더가 최종 선정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으로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미군은 일본군에 대한 보복 필요성에 항공모함에 육군 항공대 폭격기를 싣고 가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작전을 기획했다. 제임스 헤럴드 둘리틀 중령이 이끄는 B-25 미첼 폭격기 16대는 1942년 4월 18일 항모를 출발해 1200km를 날아 도쿄, 오사카, 대판 등을 폭격한 뒤 전체 대원 80명 중 69명이 중국 등을 거쳐 생還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작전을 성공시킨 미군의 사기는 취소 사고 이후 미드웨이 해전 등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켰다. 당시 둘리틀 중령의 부조종사로 참전했던 둘리틀 돌격대의 마지막 생존자 리처드 디 콜전 중령은 2016년 데버러 리 제임스 당시 공군 장관이 B-21 별칭을 레이더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96세 나이로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